다시 돌아온 호주 워킹홀리데이 백과사전 시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 번에 알려드릴게요. 해당 영상의 모든 자료는 호주 이민성 비자 정보와 대한민국 외교부 제공 정보, 오즈커리어 전문가의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여러분,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떠나기 전 워킹홀리데이가 무엇인지는 알아보셨나요? 대한민국 외교부에 따르면 워킹홀리데이란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국 청년들이 상대방 체결국을 방문해 일정 기간 동안 여행, 어학연수, 취업 등을 하며 그 나라의 문화와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합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보통 12개월인데요. 12개월 동안 해당 국가에서 일도 하고 여행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청년들이 여행 시에 많이 이용하곤 한답니다. 하지만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라도 단점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한 국가당 평생에 한 번만 발급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워킹홀리데이 국가 중에서도 호주의 위상은 굉장히 높은데요. 코로나 팬데믹 이전 매년 3만여 명의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들이 호주를 방문했었습니다. 도대체 워킹홀리데이 국가로 호주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현재 대한민국은 호주를 포함한 23개국과 해당 협정을 체결한 상태인데요. 호주는 그 중에서도 관광국가로 위상이 높고 타 국가와 비교해 수입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관광, 문화체험뿐만이 아니라 목돈 마련을 위해서도 많이 선택하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2022년 7월 기준 호주 최저시급은 무려 21.35달러로 하나 약 2만원에 육박하죠. 또 하나의 장점은 최대 3년까지 체류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타 국가의 경우에는 12개월이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최대 기한인데요. 호주는 농업, 제조업 등 특정 분야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일을 할 경우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추가로 2번 더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4개월간의 어학연수가 가능하다는 점도 영어권 워킹홀리데이를 고려하는 분들에게 매력 포인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취업과 어학연수 부분은 좀 더 자세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어학연수의 경우에는 총 4개월, 17주간만 어학연수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 이상의 어학연수를 희망한다면 학생 비자로 전환해야 하죠.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준비하시면서 어학연수를 고려하실 때에는 이 부분을 꼭 알고 계셔야 해요. 다음, 취업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들은 한 고용주 밑에서 최대 6개월까지만 근무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2월까지는 호주에서 지속되는 인력난과 팬데믹의 영향으로 해당 제한사항을 일시적으로 완화해 놓은 상황이지만 2023년부터는 다시 한 고용주 밑에서는 6개월밖에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즉, 6개월마다 근무지를 옮겨야 한다는 소리죠. 또 자주 물으시는 질문 중에 호주에서 학생 비자나 취업 비자는 파트너 또는 자녀를 동반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을 문의하곤 하시는데요. 아쉽게도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만 18세에서 만 30세의 젊은 층 대상이기 때문에 동반자를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반 입국을 위해서는 파트너 또는 자녀 동반을 허가하는 학생 비자나 취업 비자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발급 비용에 관해서도 질문이 많은데요. 2022년 7월 1일부터 호주 워킹홀리데이 발급 비용이 인상되었습니다. 510 호주 달러로 2022년 7월 15일 기준 하나 약 45만 7천원입니다. 현재 호주 이민성의 정보에 따르면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시 절반 이상의 신청자는 하루 안에 비자 발급이 진행되고 있으며 90%의 신청자는 4개월 안에 발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비자 신청 처리가 늦어지는 이유는 필요 서류에 누락이 있거나 사실 확인에 시간이 걸릴 경우라고 합니다. 혹시라도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하는 데에 걱정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현재 우측 상단에 뜨는 2022년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혼자 신청하기 영상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죠. 바로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의 의무입니다. 호주로 입국한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는 호주 연방법에 따를 의무가 있죠. 그 중에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은 호주 세금과 연금일 것입니다. 호주 정부는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에게는 호주 거주자와 다른 세율을 적용하고 있어요. 2022년, 2023년 세금 테이블을 확인해보면
워킹홀리데이 소지자의 수입이 45,000불 이하라면 15%의 세금을 걷고 있고 그 이상은 호주 거주자와 똑같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어요. 이 부분 잊지 마세요. 또 하나, 호주에서는 받는 급여 이외에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10.5%의 연금을 대신 내줘야 해요. 즉,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가 받는 급여 이외에 약 10%가 추가로 연금으로 쌓인다는 거죠. 이 연금은 비자 소지자가 호주를 떠날 때 신청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어요. 이런 것도 못 챙기면 너무 아쉽겠죠? 오늘은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가진 장점, 단점 등을 살펴보면서 추가로 자칫 수많은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가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짚어보았습니다. 팬데믹 이후 호주 국경이 열리면서 많은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들이 호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평생에 한 번뿐인 호주 워킹홀리데이, 누릴 것 다 누리고 놓치는 것 없이 즐기시길 바랍니다. 호주 취업 전문 오즈커리어에서는 호주 워킹홀리데이 소지자를 위한 취업 및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자 연장을 위해 고수익 농장 또는 공장 일을 찾으시나요? 망설이지 말고 호주 워킹홀리데이 전문가 오즈커리어로 문의주세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